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생명존중 10번째 강의, 10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대학 내에서도 폭력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대학 내 폭력. 자, 대학 내에서 폭력이 어떤 폭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대학 내 폭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해마다 신학기만 되면 되풀이되고 있는 신입생들에 대한 선배들의 가혹행위, 그걸로 인한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MT 등에서의 강압적인 음주폭력, 예.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과 함께 대학 내에서도 음성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 그리고 대학 내에 존재하는 어쨌든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는, 남녀 학생들이 공존하는 그런 사이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캠퍼스 커플 또는 가까운 친구들 간의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대학 내 폭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폭력의 종류를 제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종류를 갖다지 그냥 저 나름대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니 첫 번째, 선배들에 의한 물리적인 폭력. 예. 요거는 군의 상명하복 그런 문화의 뿌리를 둔 포갑적 군기잡기라든가,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MT라든가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지게 되는 강제적인 음주폭력, 이런 것들을 선배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번 지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희롱, 또 성추행,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성폭행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미투의 문제, 예. 그런 부분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캠퍼스 안에서, 대학 내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데이트 폭력, 교제 중에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적 행위.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성폭력, 그리고 협박, 물리적 폭력, 또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예. 그리고 사회적 매장이라든가 스토킹,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대학 내 폭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중 먼저 첫 번째가 선후배 간의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것들이죠. 신입생에 대한 환영회라든가 또는 MT 등에서의 신고식,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무차별 폭행 또는 얼차려, 예,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입생들에 가해지는 강압적인 가혹행위, 군대와 같은 예절을 갖다 이제 강요하는 그런 행위들. 그래서 선후배 간의 전통이라는 이름의 군기잡기나 가혹행위 등의 물리적 폭력,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선후배 간의 어떤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사실은 지금은 이제 물리적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이 줄어들어서 사실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리적 폭력까지는 표현이 안 됐었지만은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했다고 그래요. 자,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문서는 18세기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고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후배를 귀신으로 부르며 재주도 없으면서 벼슬을 했으니 담배와 고개 등을 선배에게 바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대학교 신입생 신고식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전북 원광대학교 사범대에서 지난 4일에 벌어진 신고식입니다.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신입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파란색 천막을 깐 바닥에 앉아서 어떤 액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것은 막걸리입니다. 이날 80여 병의 막걸리가 뿌려졌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아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학생들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역시 선배들이 바가지에 담긴 액체를 붓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넣은 오물 막걸리였습니다. 학과 동아리의 창설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이른바 액땜을 위해 오물 막걸리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신입생 신고식에서 벌어진 일은 막걸리 추첨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건국대에서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OT 과정에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추행에 가까운 게임이 25분 몸으로 말해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돼서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도 있었죠. 지난 22일에는 대전의 한 대학교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신입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2명이나 신입생이 음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이 신고식, 사실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응을 돕기 위한 절차일 텐데요. 마음은 사라지고 전통이란 이름으로 가혹행위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이런 물리적인 폭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어떤 계열?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군기가 세다고 하는, 또 선후배 간의 규율이 엄하다고 하는 뭐 체육 계열이라든가, 또는 글쎄요, 뭐 보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뭐 여러 학과 또 계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해왔었던 것이죠. 또 하나 한번 예를 볼까요? 대구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선배 6명이 신입생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배들이 열심히 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11차례 플라스틱 파이프 등으로 때렸고, 수시로 뒷짐을 지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소칭 원산 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끔찍합니다. 예, 요즘은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는 그런 이제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대학 내에 이런 물리적인 선후배 간의 어떤 위계에 의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가해졌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학에서 많이 벌어지는 대학 내 성폭력의 문제예요. 예. 이 성폭력의 문제,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문제는 네. 이렇게 잠깐 진행이 안 되기도 합니다. 예. 이 성폭력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신입생 환영회 및 MT 등에서의 성희롱, 예. 또 단체 채팅방에서의 성희롱 문제, 그리고 교수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 예. 성폭력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성희롱, 추행, 그 다음에 성폭행까지가 성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대학가에서 만연하는 다양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행해지는 성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진행이 됐었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매스컴에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꽤 빈번하게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지난 2월 공과대학 16학번 남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뒤풀이에서 동기 여학생과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솔직하게라는 명분으로 농담이겠지만 성년회를 조성하겠다고 저희가 나왔고,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특정 여성을 음식에 비유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과에서 해당 학생들을 불러 진상 파악을 했더니 성폭행을 의미하는 표현까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들에게 묶어놓고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해요. 제보를. 남학생들만 있는 단체 대화방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측은 아직 피해 학생들의 신고는 없지만 진상 조사를 한 뒤 학칙에 따라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 내에서 이런 어떤 특히 심생환영회라든가 MT에서의 성희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이 SNS 단톡방에서 그런 데서도 이제 성희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도 같이 보실게요. 점심시간, 학생들이 무리 지어 대자보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붙은 대자보에는 이 학교 남학생 8명이 채팅방에서 상습적으로 언어 성폭력을 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기 사이 니들이 1년 동안 나눈 대화는 충격적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선 성폭행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동기 여학생을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습니다. 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자 휴지 챙겼다는 도를 넘어선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막상 저희끼리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화하고 막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이런다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들 중 일부는 교내 성평등 지킴이를 맡거나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총학생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내로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향후 재발 방지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 예정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자 법원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대학 내 성폭력의 문제, 그럼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대학 내 다양한 성폭력 문제가 해외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동남아,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예, 그래서 미국 내 대학 내 성폭력의 문제를 갖다 고발한 여성인권영화제에 드디어 다큐멘터리 형태로 등장한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헌팅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 소개했었던 영화 앞부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Asking if you were to get into Harvard, would you accept? And I said yes because I knew my mom would kill me if I said anything else. The first few weeks, I made some of my best friends, but 2 of us were sexually assaulted before classes had even started. I went to the dean of students office and she said,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you don't talk to anyone about this. They protect perpetrators because they have a financial incentive to do so. The problem of sexual assault on campuses is enormous.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y cover these crimes up. There's a lot of victim blaming. He lectured us about how we shouldn't go out in short skirts. They believed by the fact that I had a written admission of guilt that what I presented to them could only prove that he loved me. They discourage them from going to the police. If it goes to the police, then it's more likely to end up as a public record. Universities are protecting the brand. Campus police cannot contact an athlete. He won the Heisman Trophy with his DNA rape kit. Just sit down with the students and ask them, where are the hot spots? SAE, sexual assault expected. The second most common type of insurance claim against the fraternity industry is for rape. Her rapist's name matched the name of 2 other cases, and she was allowed back on campus. The message is clear. You're not going to win. We started seeing, what was happening at campuses across the country. Hi, has no one connected the dots before? These students went from sexual assault victims to survivors and now activists. My name is Carolyn Libby. My name is Alexa Schwartz. My name is Ari Mofta. This is a national problem. I was getting threatened. It was working in their favor to silence me, and I was terrified. I thought if I told them, they would take action, but the only action they took was against me. We've got a lot further to go. 네, 헌팅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소개했었던 그 내용은 잠깐 이제 봤었는데요. 유럽이라든가 미국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데 어떻게 대학 내 성폭력 문제들 이런 것들이 폄하화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를 갖다 구하지 않은 것은 다 폭력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개방이 되고 자유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엄격하게 법률로 다루고 있어요. 바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yes라고 하는 동의가 없다면 이것은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강간수사 원칙으로 전환을 해서 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다른 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는 뭐냐면, 마빈 주커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법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바로 상대방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re's one thing I can never have sex without. It's not something I carry in my wallet. It's not something I can buy or something I take. In fact, it has to be given to me. It's consent. And without it, I can't have sex. And neither can you. Because sex without it is not sex. It's rape. Consent. You don't get it. You don't get it. It's on us to stop sexual assault. Learn how and take the pledge at itsonus.org.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성폭력의 문제가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스컴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학한 대학 캠퍼스가 요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이어서 폭행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보도입니다. LA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묻지마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내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UCLA 대학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쯤 대학 내 드레이크 스테디움 근처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다가가면서 곧 말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의자가 여성 피해자 한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나머지 피해자 일행에게도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흑인 또는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USC 대학 남학생 사교 동아리에서 성폭행 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USC 대학은 시그마누 사교 동아리에서 열린 파티에서 술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이후 USC 대학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예 전체 남학생 사교 동아리를 폐쇄하라는 시위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This isn't new, this isn't extraordinary. This has been happening and it'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until we abolish Greek life. 학교 측이 해당 사교 동아리를 즉각 운영 중단시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대학 내 성폭력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랬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대학 내 성폭력 이것들 성평등 센터라든가 대학 내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의 한 92%가 학교에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또는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2차 피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우리가 성 관련 사회 문제 미투에서도 같이 다뤘었지만 사실 이거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학 내 성폭력 문제 어떤 이런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강의실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강의 중간에도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남자가 보는 게 당연하지. 성범죄의 원인 제공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하여튼 그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그래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 나지. 수업 시간마다 밥 먹듯이 성희롱하는 교수.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야. 최예지입니다. 마케팅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이 기업의 마케팅 문제점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표하다가 수업 다 끝나겠네. 학생, 오늘 입은 치마처럼 짧은 발표로 신속하게 해줘. 네. 하여간 맨날 남자 만날 생각만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 오늘 발표엔 전혀 관심도 없지. 정신 차려. 요즘 말이야, 중국사람 언니들도 이 머리에 등게 많아야 초이스가 돼요. 진짜 열받는 건 수업 시간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린 저 사람한테 학점을 받아야만 하는 의리니까. 아가씨, 그만 됐으니까 들어가봐. 난 초이스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이구, 울어요. 아이고, 저 여자들이야. 내가 백밥 좀 넣을 테니까 어이, 들어가봐. 들어가봐. 교수님, 그거 성희롱입니다. 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성희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이게? 내 비통 저 그거잖아. 쿵쾅 덜고 있네. 야, 쳐다만 봐도 시선 강나들이잖아. 난 베비띠. 나는 성희롱한 기억이 없는데. 방금 전에도 하셨고 매 수업 때마다 하셨는데요. 발표 중인 학생한테 발표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 인격 모독과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을 하셨고 듣고 있는 학생들까지 불편하게 만드셨는데 아니세요?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자네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어이, 거기 자네. 네. 내 수업이 불편한가? 아니요. 저는 교수님 수업이 제일 편합니다. 입니다, 교수님. 자네, 내 말이 불편한가? 야, 내가 성희롱한 거 본 적 있는 사람?
소름 들어봐. 참 이상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 난 뭐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걸까? 저요. 뭐? 교수님이 성희롱 하신 거 저 봤다고요. 그때 저도인데요? 저도요. 저도 봤어요. 너 완전 개판인 거야 이거. 어? 여기 내 강의실이야. 내 강의 오픈 하면 다 들어가. 보시고 이거 솔직히 통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예지야, 가자. 어이 엄마. 아 참. 우리끼리 술 먹까? 나 소용이 없지. 그날 밤 성교수 연구실 문에는 학생들이 보낸 수많은 포스트잇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어. 혼자라면 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함께 바꿔나가자. Me too. With you.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듯이 미투라는 이러한 성 관련 사회 문제, 이게 어느 한 사람,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이렇게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적인 또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 내에서의 어떤 성폭력의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까요? 네. 같이 한번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꽤 돼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